자,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앞부분에서 현재 분사 구를 먼저 제가 체크해놨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waiting. 이거 현재 분사죠? 물론 뒤에 있는 것도 현재 분사긴 해요. 여기. 근데 쓰임이 좀 달라서 그래요. 앞에 있는 건 분사 구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괄호로 묶어놨지만 여기에는 이 waiting에서 여기 뒤에까지는 뒤에는 이 주어인 he가 이 보았다라는 당시 시점에 waiting for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뭘? 이제 지하철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죠. 실제로는 he was waiting for 이었다는 주어 동사가 있었을 텐데 접속사가 없어서 분사 구문화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본건 즉 지각동사 so 뒤에서의 목적어가 책이에요. 책. 이게 목적어죠. 근데 어떤 책이냐면 버려진 책이에요. discard 자체가 버리다라는 타동사라서 버려진이라는 수동형은 과거분사 형태를 쓴 거예요. 즉 이 과거분사의 역할은 명사 수식하는 과거분사죠. 자, 그런데 뒤에 있는 단어가 중요해서 여기다가 제가 별 하나 달아놓고 체크. 이 단어의 원형 아세요? 원형 형태는 아래쪽에 쓸게요. 라이죠. 라이. 그럼 저 자리에 라이를 써도 되나요? 되나요? 돼요. 자, 왜 되는지 얘기할까요? 보다라는 지각동사 뒤에는 현재 분사, 동사 원형 두 가지가 목적격 보호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버려져 있는 책 하나가 lie on the seat next to him이에요. 자기 옆에 있는 좌석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 그냥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이 책이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있다라는 걸 현재 분사로 표현하면 lie의 현재 분사가 lying이거든요. 둘 다 되는 거예요. lying, lie 둘 다 돼요. 다만 둘 다 ing지만 앞에 있는 waiting은 분사 구문, 뒤쪽에 있는 lying은 목적격 보어인 현재 분사. 자, 제가 질문할 건 이거예요. 이 자리에 즉 lying 들어있는 자리에 lie를 썼는데 과거 분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고 싶어요. 어떤 형태를 쓸 수 있을까요? 과거 분사. 레이드를 쓸 수 있어요. 레이드는 뭐의 과거분사형이에요? 동사 레이. 레이라는 건 타동사로서 뭐뭐를 두다, 놓다라는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죠. 아니, 책이 저절로 걸어와서 내 옆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누가 거기다가 말 그대로 discard 했으니까 누가 거기다 책을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가 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옆에 넘어가서 17페이지에서 6번 문장 봅시다. 6번 문장. 저희 해설지에선 바로 아래쪽 6번이 나와 있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문장에서 보시면 one outcome 주어였어요. 그리고 뒤에 of 뭐의 결과냐. 엔론이라는 것은 당시 어떤 회사예요. 석유 회사인데 이 회사의 subsequent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해석이 뭐뭐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그에 따른 이런 형용사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이 결과로 일어난 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subsequent예요. 자, 그러면 이 엔론이라는 그 결과로서 일어난 financial 재정적인 collapse 붕괴, 망가짐, 몰락 이런 얘기죠. 자, 결국은 이 재정적 몰락의 결과는 바로 뭐였다? 동사 저기 뒤에 있네요. was 이거였습니다. 뒤에가 명사형으로 보어가 왔어요.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예요. 새로운 규제들의 도입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과거분사가 나오죠. designed라는 이 과거분사는 앞에 있는 regulations를 수식하죠. 즉, 뒤에 있는 to 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계된 그러한 규제들의 도입이었대요. 자, 향상시키다라는 improve의 목적어로서는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이죠. 정보의 신뢰성, 즉 믿을 만한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들. 자, 근데 정보를 수식해주기 위한 관계사절이 뒤에 that부터 시작되죠. 회사가 그 다음에 뒤에 provide 뒤에 체크 표시 하나 할까요? 보시면 제공하다라는 동사 뒤에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뭔가를이란 목적어가 없어요. to the public 일반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냥 관계대명사절이라고만 체크했지만 어떤 관계대명사절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자리에서는 결국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안 하는데 녹화 중에서 본인의 이름 안 부른 것 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7번 바로 봅시다. 자, 7번 문장에서 보면은 여기 I도 대문자, R도 대문자인 건 원래 정해진 명사라서 그래요. 아래 써있지만 얘가 바로 산업혁명이죠. 그리고 항상 더를 써요. 더를 세트로 연결해서 그냥 바로 씁니다. 더까지 쓰고 나서 Industrial Revolution이 산업혁명.
자, 그때 이후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법상 하나만 더 체크하자면 그때 이후로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은 과거 시점, 과거 특정 시점 이후로라서 뒤에 동사가 has increased라고 현재 완료 시점이 와야 돼요.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자, 과거 언제였냐면 18세기에 있었던 산업혁명을 말해요. 자, 그때 이후로 이산화탄소가, 근데 어떤 이산화탄소냐면 뒤쪽에, 자, 여기 동사가 released가 과거분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release가 뭔가를 배출하다, 방출하다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즉 수동형으로 앞에 이산화탄소를 수식하는 거죠. 이 산업 과정 사이에서 어떤 걸 제작하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has greatly increased, 많이 증가했대요. 자, 뭘 증가시켰냐면 the proportion,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명사죠. 비율. 자, 대기 중에 있는 탄소의 비율을 증가시켰다. 이따 여러분 구문 문제를 바로 풀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경우에 저는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인트로덕션이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나왔지만 여기서 카본이 뭔지 몰라요. 이럴 수 있잖아. proportion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단어를 몰라서 해석 못한다고 할까봐 단어 해석은 넣어줬어요. 넣어놓고 그냥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자, 좀 넘어가 봅시다. 뒤로 가셔서 뒤에 좀 한동안 넘어가 13번 문장 볼까요? 13번 문장. 자, 13번 문장은 분사가 여러 개 나오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얘기했던 건 여기에 ing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하늘색으로 체크하는 부분에 혹시 내가 체크가 돼 있다. 예를 들면 addressing, 뒤에 있는 eliminating, 그리고 improving을 ing길래 전 현재 분사인 줄 알고 현관펜을 쳐왔어요 라고 하신다면 얘네는 현재 분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현재 분사가 아니라 뭐냐면 이 하늘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제가 하늘색으로 길게 쳐준다면 이 하늘색들은 전부 다 동명사예요. 제가 이번에 숙제를 내면서 특히 강조했던 게 그거죠. 그냥 과거형 동사처럼 보였는데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분사일 수 있고 분사인 줄 알았더니 과거형 동사일 수 있다. 즉 made인데 그게 만들었다라는 과거 시제 동사인지 만들어진이라는 과거 분사 pp인지 구별해야 된다. 그게 되는지를 보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ing가 있는데 그게 명사인지 분사인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얘가 하는 역할을 봐야 돼요. 자, 이제 그 역할을 같이 구별을 좀 해봅시다. 자, 역할을 보기 위해서 쪼개봅시다. people, 사람들인데 presented가 어느 측면에서는 동사일 거예요. 왜? 만약에 실험을 하는, 연구하는 사람이 presented를 했다라고 한다면 뭔가를 제시했다, 보여줬다가 돼요. 대신에 뭘 보여줬는지가 있어야 돼요. 뭐 사진을 보여줬거나 자료를 보여줬거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뭘 보여주다 해서 누구에게가 없으므로 지금은 뒤에 있는 이런 비유를 제공받은 사람들, 즉 수동이었단 얘기죠. 자, 그런데 뒤에도 comparing이 왔어요. 여기가 현재 분사였어요. 왜? 뒤에 보니까 뭔가를 이라는 목적어가 있죠? 어디에다가 했을 때 compare A to B가 모두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한번 묶어볼까요? 잠깐 짧게 해본다면 comparing crime to a virus invading their city까지가 한꺼번에 다 여기는 이 메타포를 이렇게 수식해주죠. 즉 범죄를 어디다가 비유하는 비유예요? 뒤에 보는 invading, 침략하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즉 자신의 도시를 침입하고 있는 바이러스. 자, 그럼 뒤에 있는 invading은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꾸며주죠. 즉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침입하고 있는 바이러스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런 비유를 받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주어가 people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만약에 세균, 병균, 바이러스 이러면 뭐라고 했어요? 감기, 독감, 바이러스 예방 접종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방을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강조했습니다는 동사 뒤에 예방이 첫 번째 목적어. 그리고 addressing이라는 게 뭐냐면요. 해결하다, 처리하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해결이라고 나와 있는 이 명사예요. 그런데 해결하다라는 동사를 동명사화해서 쓰면서 목적어가 the root cause예요. root 말 그대로 뿌리. 그러니까 뿌리 근자를 써서 아래쪽에는 근본 원인들이라고 쓴 거예요. 어떤 문제의 근본 원인들을 해결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앞에 있는 emphasized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랑 병렬되고 있으면서 앞에 있는 여기 prevention과 앞에 있는 이 명사랑 이 두 개가 병렬이 되고 있는 목적어죠. 그러니까 역할이 명사니까 동명사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such as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예방과 근본적 원인 해결이라는 것에 예를 들면 뭐가 있냐? 라고 해서 전치사 as 뒤에 예시를 드니까 동명사가 A and B로 두 개가 나란히 나온 거죠. 예를 들면 가난을 없앤다든지 왜? 사람들이 가난해서 도둑질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범죄. 또는 improving education이야.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을 좀 더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을 제거하는 방식.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이제 가정법으로 갈게요. 자, 가정법에 나타나는 동사를 먼저 찾아달라고 했고요. 즉 시제 표현.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실제로 가정법은 시제 표현을 보고 나면 결국 여기 써있는 동사가 긍정이라도 긍정이 아닌 게 실질적인 내용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번 문장이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 if에서 만약에 학습이라는 것이 were 가정법 과거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죠. 왜?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learn 다음에 was가 아니라 were를 썼겠어요. 가정법 과거니까 복수형 비동사를 썼던 게 가능했던 거죠. 자, 만약에 학습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사실에 대한 리스트를 쭉 축적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만 봐도 결국 필자가 하려는 말은 뭐야? 학습이 그렇게 그냥 사실을 쭉 쌓아놓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이 사람이 할 얘기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학습이라면 it shouldn't make예요. 그 어떤 차이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제공받는다 해도 어떤 정보냐면 that is a little bit beyond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 또는 지식 그것에서부터 약간 더 넘어서는 것 또는 완전히 새로운 것 둘 중에 그 어떠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해도 이렇게 되죠. 결국은 그닥 차이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즉 완전 처음 보는 걸 알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약간 다른 걸 받든 간에 그냥 계속 정보를 축적하는 거면 차이가 없다. 그런데 결국 하려는 얘기는 뭐야?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참이겠죠. 그쵸? 자, 이 지문에서는 봐야 됐던 가정법 표현은 결국 동사도 찾아야 되지만 필자가 하려는 말이 여기 써있는 동사의 반대 의미라는 것도 봐야 돼서 본 겁니다. 자, 넘어가서 6번 문제가 있어요. 6번 봅시다. 아래쪽 해설치는 아래쪽에 있어요. 자, 6번에 보시면 만약에 Great Renaissance Artist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위대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인 예를 들면 지발티나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이 뒤에가 가정법 과거 완료선에 had been born이에요. 자, 50년 전에 그런데 실제로 뒤에 동사를 한 번만 치세요. 여기 were 줄 한 번만 칠래요? 자, 만약에 저기 어법 문제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앞에는 과거 완료인데 왜 뒤에 과거예요? 라고 생각할까봐 묻는 거예요. 자, 저 사람들 알겠지만 여러분 지베르티 몰라도 미켈란젤로는 다 알죠? 그럼 실제 미켈란젤로는 이미 몇 년도에 태어났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 사람은 실제 he was born 몇 년도 이러겠죠? 그런데 실제 태어났던 그때보다 50년 더 일찍 태어났었더라면 즉 앞에가 왜 과거 완료겠어요? 실제로는 더 일찍 태어난 게 아니지만 딱 태어난 그 해에 태어난 거지만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시대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결국 이 예술을 후원하는 이런 문화는 would not have been 아마 in place 자리 잡지 않았을 거야. 자, 그런데 뒤에 있는 투부 정사를 이렇게 괄호를 묶어 볼게요. To fund or shape their great achievements예요. 자, 그들의 이 위대한 업적에 fund 즉 다 돈을 댄다, 자금을 대거나 또는 뭔가 shape 구체적으로 형성해 줄 만한 자, 얘네가 수식해 주는 건 뭐냐면요. 앞에서 여기는 patronage 즉 그런 후원 자체는 후원 문화는 아마 자리 잡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필자가 하려는 말은 뭐야? 그런 후원 문화가 없다가 아니라 걔네가 원래 태어났던 연도보다 더 일찍 태어나지 않고 딱 그 시기에 태어난 덕분에 예술가들에게 기금을 대고 뭔가 업적을 형성해 줄 만한 후원 문화가 존재했다. 그래서 그런 문화 덕분에 미켈란젤로나 지베르티가 후원을 받아서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유추해보게 해주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뒷페이지 가셔서 가정법 문장 중에 2개 더 보시죠. 9번 문장 볼게요. 프린트는 하나 넘기셔야 돼요. 자, 프린트는 뒤에 넘기셔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 줄칠까요?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에서 만약에 루이즈가 이런 효과적인 parenting skills, 즉 양육 기술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질문. 얘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운 거죠. 그걸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법을 이해하는 것의 가장 큰 가치는 써있는 건 배우지 않았다라고 써있지만 읽는 사람이 배웠다라는 걸 숙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써있는 것과 다른 해석. 자, 결국 얘는 배우는데 안 배웠었더라면 말이지 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패턴 5에서 봤던 바로 그 과거 분사 tought가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skills를 이렇게 꾸며주죠. 즉 얘가 세미나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즉 배웠던 그 양육 기술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라서 외치세요. would 다음에 원래가 앞에가 가정법 과거 하려면 뒤에가 would have been이어야 되는데 would be를 썼어요. 왜? 지금 뒤에가 today라고 써놨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밑에다가 쓸까요? 혼합가정법을 의미한 거죠. 즉 의미상 과거에 했던 일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상태예요. 즉 이 여자가 매우 효과적인 양육 기술을 배운 건 과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걸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걸 배우지 않았었더라면 말이지 지금도 이렇게 효과가 없는 ineffective한 애를 협박이나 하는 기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써요. 너 계속 이따위로 하면 핸드폰 뺏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협박 기술이에요. 뭔지 알죠? 사실 효과가 딱히 없어요. 왜? 그렇게 뺏을 거야 해주면 다음에 안 뺐잖아요. 엄마가 답답해서. 애가 어딘지 모르니까. 안 뺐잖아. 그러니까 엄마 어차피 말만 전해도 어차피 안 빼서.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잖아요. 협박해도 소용없다는 걸 애들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만약 안 배웠었더라면 이 루이즈는 여전히 지금도 자기 애한테 이런 효과가 없는 방법을 쓰고 있을 텐데 직역하면 지금 안 쓴다. 마지막 하나 봅시다. 11번입니다. To interpret those finds예요. 여기서 재밌는 건 finds예요. 여기서 finds는 오히려 발견한 내용들, 보통 이런 경우 discovers라는 명사를 많이 써요. 근데 이 수능 지문은 실제로 원래 원문에서 finds라는 걸 명사로 썼어요. 그래서 아래도 보면 발굴물들, 발견한 물건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발굴 물건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had to learn, 배워야만 했어요.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로마어를 배워야만 했었어요. 자, 그리고 without which, 자, 요 표현에 줄칠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란 얘기예요. 자, 그것이 없었더라면 했을 때 which를요 단순히 언어로만 볼 수는 없어요. 왜? 언어가 없었더라면이 아니라 언어가 있죠. 원래도 그 언어는 있었어요. 그런데 언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이 사람들이 배운다는 일이 중요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저 세 가지 언어를 배워야만 해서 배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유적지가 가지고 있는 true nature,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를 결코 알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결국 그들이 저걸 배운 덕분에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